2012년부터 창업해서 지금까지 함께 해오고 있고요. 회사에서는 주로 서비스 기획이나 개발 운영된 쪽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여러 개 써놨는데 제가 저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 파이썬, 장고, 그리고 AWS고요. 저희 밀스 제품을 포함해서 저희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푸드라는 컨셉으로 저희 자체 식품을 제조를 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유통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혹시 랩탑이나 그러니까 핸드폰이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저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실제로 파이썬으로 구현된 쇼핑몰을 한번 구경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저희 자체 브랜드 쇼핑몰이다 보니까 이제 대단한 수치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수치들을 한번 보시면 14년 8월에 런칭을 해서 지금 실제로 잘 워킹하고 있는 쇼핑몰을 파이썬으로 만들었다는 거를 어느 정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다룰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쇼핑몰을 진짜 직접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파이썬을 통해서 쇼핑몰을 어떻게 개발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 이후에는 파이썬으로 구축된 AWS 그 쇼핑몰을 AWS 상에서 어떻게 서비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허용된다면 메일링이라든지 버그 트래킹, 측정 및 분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쇼핑몰을 직접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쇼핑몰을 구축한다는 게 우리가 그냥 사용하기엔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많은 개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일이라서 한번 여기 계신 분들은 개발자분들이시다 보니까 회사나 본인이 이제 쇼핑몰 관련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제 직접 쇼핑몰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저는 진지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쇼핑몰을 직접 구축한다는 거는 이미 우리나라엔 카페24나 메이크샵 이런 쇼핑몰 솔루션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다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좋은 점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한 95% 이상의 쇼핑몰이 카페24나 메이크샵 같은 솔루션을 쓰다 보니까 굉장히 천편일률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에 반해서 직접 개발을 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마케팅 쪽이나 저희 쇼핑몰 운영을 총괄하는 분이 이제 매출 극대화를 위해서 자유도 높은 좀 프로모션 이벤트를 원하시는데 기존 솔루션에는 아무래도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기능만을 사용해서 이벤트나 프로모션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제약사항이 되게 많은데 저희가 직접 개발하면 원하는 기능을 마음대로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자유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고, 세 번째로는 저희 고객들이 저희가 직접 설계한 플로우를 통해서 이제 구매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좀 고객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매출 극대화를 하는데 필요한 노력들을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입니다. 마지막에 제가 나는 PHP가 싫다라고 써놨는데 사실 PHP도 요즘엔 굉장히 좋은 언어가 됐지만 사실 그 이미 구축되어 있는 쇼핑몰 솔루션들은 굉장히 구형 PHP를 사용해서 구현이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유지보수하는데 이슈가 굉장히 많고 저는 기본적으로 파이썬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파이썬을 선택해서 개발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됐고, 이제 쇼핑몰을 직접 구현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개발 분야에서는 되게 유명한 격언이죠. 왜 내가 바퀴를 재발명해야 되냐, 남이 만들어 놓은 바퀴를 그냥 가져다 쓰면 되는데, 그래서 아까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내가 진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쇼핑몰 솔루션보다 더 좋은 쇼핑몰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그 쇼핑몰 솔루션을 직접 개발하는 거에 있어서 드는 비용이 과연 이제 거기서 가져오는 효용보다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쇼핑몰을 만드는 순간부터 그 유지보수 이슈는 계속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쇼핑몰은 운영할 때 굉장히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위한 이제 사내에 계속 개발자가 있어야 되고 이걸 유지보수하는데 이슈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직접 쇼핑몰을 구축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쇼핑몰 기본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먼저 고객 측면에서 보면 우선 고객은 제품을 확인해야겠죠.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그 제품을 자기가 마음에 들었다고 하면 장바구니에 담아야 할 것이고,
장바구니를 확인한 다음에 결제까지 이어지겠죠. 그리고 관리자 측면에서 보면은 저 위에 이제 고객이 하는 행동을 가능하게 하고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는 밑에 써 있는 것 같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쇼핑몰을 직접 개발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 든 생각은 이거였어요. 다른 쇼핑몰들을 보니까 저런 요소들이 필요하다는 게 나왔는데 이걸 대체 언제 다 개발을 하나. 근데 다행히도 저는 파이썬과 장고에 굉장히 익숙한 편이었고 장고가 이런 개발을 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장고를 선택해서 개발을 하게 됐고요. 데드라인이 있는 완벽주의자를 위한 웹 프레임워크는 장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보셨을 만한 캐치프레이즈인데 이걸 풀어서 써보자면 패키지 자체에 웹 개발에 필요한 수많은 요소들이 기본 탑재되어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ORM이 사용하기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개발자가 SQL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DB 관련된 작업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장고 관련해서 서드파티 생태계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기능을 먼저 검색을 해보고 이미 구현된 라이브러리가 있다면 그걸 그냥 가져다 쓰는 식으로 개발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프로세스에 따라서 이제 하나씩 저희가 직접 쇼핑몰을 어떻게 구현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제일 중요한 정보는 제품이에요, 쇼핑몰에서는. 근데 제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고객 측면에서 보여줘야 될 정보가 있고 물류 측면에서 보여줘야 될 정보, 그리고 이제 관리단에서 필요한 정보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걸 다 합치면 저희 인테이크를 기준으로 한 30개의 어트리뷰트가 필요하더라고요, 30개 이상의.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를 하나의 모델에 모두 넣었었는데 하나의 모델에 모두 넣을 경우에는 추후에 유지 보수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곳에서 공통적으로 참조할 만한 어트리뷰트만 핵심 모델로 남기고 나머지 모델을 분리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핵심 모델의 예시고요. 제품명이라든지 정가, 판매가라든지 이런 정보 같은 경우는 어떤 곳에서든 참조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핵심 모델에 남겼고요. 기타 모델의 경우에는 고객에게 표시될 상품 상세 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제품 썸네일이 여러 장일 수가 있기 때문에 썸네일 이미지, 고객이 물건을 사고 남기는 후기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기능적 구분에 따라서 추가적인 정보를 저장하는 모델을 추가해 나가는 방식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이 위에 있는 각 모델들은 아까 말씀드린 핵심 모델을 포링키로 참조하도록 개발이 되어 있고요. 제품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는 쇼핑몰에서 필수적인 기능이 이제 카테고리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물건을 한두 개만 파는 쇼핑몰이 아니고서는 카테고리 기능이 쇼핑몰에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근데 쇼핑몰 카테고리가 원뎁스나 투뎁스 정도의 복잡하지 않은 카테고리 구조를 가지는 쇼핑몰이면 제가 위에서 예시로 써놓은 것처럼 그냥 일반적인 카테고리를 모델로 구성하신 다음에 매니투매니 필드를 이용해서 카테고리를 상품이 참조하도록 개발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매니투매니 필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하나의 상품이 여러 카테고리에 속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요즘 쇼핑몰들 중에 카테고리가 2뎁스만 되는 곳은 별로 없죠. 카테고리가 3뎁스 이상 복잡한 구조를 가지는 경우에는 구현이 상당히 까다로워지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발견한 라이브러리가 장고 MPTT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상에서는 계층적인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MPTT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면은 장고 매니저를 확장해서 카테고리 간 트리 탐색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손쉽게 개발이 가능해서 이 라이브러리를 선택해서 개발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고객이 제품을 확인하고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는데 장바구니가 생각보다 쇼핑몰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주문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장바구니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바구니에 필요한 핵심 기능이 상품을 담을 수 있어야 되고 수량을 변경할 수 있어야 되고 삭제할 수 있어야 되고 가격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거 역시 제가 직접 개발해도 어려운 기능은 아니지만 찾아보니까 이미 만들어진 라이브러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고 카톤이라는 걸 쓰면 위에서 말씀드린 기초적인 장바구니 기능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손쉽게 장바구니를 구현할 수 있었고요. 이 장고 카톤 같은 경우에는 세션을 기반으로 장바구니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바구니에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었는데요. 뭐 아까 말씀드린 라이브러리에서 지원 안 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뭐 장바구니 내에 담긴 상품 종류에 따라서 배송비가 달라져야 된다든지 하는 추가적인 요구사항은 이제 그 라이브러리를 확장해서 제가 직접 개발을 했고요. 추가적으로는 아까 세션에다가 저장을 한다고 했는데 쇼핑몰에서는 로그인한 유저에 대해서는 장바구니 내역을 항상 보존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PC에서 장바구니에 담았던 게 모바일 사이트에서 봤을 때 없으면 그게 구매 전환율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션 내용을 제이슨으로 이제 시리얼라이즈해서 DB에 저장하는 기능을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거는 고객이 장바구니에 어떤 상품을 주로 많이 넣는지, 그리고 어떤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았다가 결제를 안 하는지를 이제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점이고요. 이제 장바구니까지 담았으면 주문 결제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 PG라는 게 결제 대행사거든요. 근데 결제 대행사 연동은 제가 해봐서 아는데 절대 직접 하는 걸 선택하지 마시고요. 저도 이제 개발 초창기에는 14년부터 개발을 했기 때문에 파이썬으로 하긴 해야겠는데 이제 결제 대행사들에서 파이썬 SDK를 제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가장 유사하다고 보여지는 PHP SDK를 참조를 해서 1:1로 포팅을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요. 근데 직접 연동을 하면 정말 지옥문이 열립니다. 파이썬 SDK를 지원 안 하는 건 물론이고 굉장히 개발 매뉴얼이 난해하고요. 그리고 결제 서비스 특성상 내가 모든 신용카드와 모든 결제 수단을 해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테스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심지어 뭐 카카오페이나 페이코 같이 간편 결제를 쇼핑몰에서 지원하는 게 필수적이기 때문에 복수 PG를 연동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제가 아임포트 영업사원은 아니지만 결제 기능을 개발하셔야 된다면 아임포트를 쓰시길 권장드리고요. API 문서도 쉽고 복수의 PG사도 쉽게 연동 가능합니다. 그리고 복수의 PG사를 연동하는 경우에도 코드를 변경할 필요 없이 한 번의 코드로 이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 여기에 기여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파이썬 레스트 클라이언트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손쉽게 개발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객 사이드는 끝났고 관리자 쪽인데 관리자 페이지 UI를 100% 직접 구현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쇼핑몰 자체보다도 더 복잡한 로직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직접 구현이 힘들고요. 근데 하지만 장고 어드민 같은 경우는 좋은 툴이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엔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저희는 목적 및 사용 대상에 따라서 장고 어드민과 직접 제작한 UI로 이분해서 사용했고요. 장고 어드민 같은 경우는 모델의 내용을 이제 새로 등록하거나 검색, 수정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장고 어드민을 사용해서 하도록 했고 주로 이제 쇼핑몰 같은 경우는 컨텐츠 등록 작업이 그런 작업이겠죠. 그래서 사용 대상은 뭐 사내에 있는 개발자라든지 아니면 쇼핑몰 최종 관리자 같은 분들이 이걸 통해서 사용하도록 했고요. 직접 제작한 UI 같은 경우는 모델의 내용을 이제 수정하거나 등록하지는 않지만 좀 복잡한 로직, 뭐 예를 들면 매출 통계라든지 주문 배송 조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제작 UI를 사용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사용성을 좋게 만들어서 모든 멤버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발을 했습니다. 이제 그 둘을 어떻게 개발하는 과정의 팁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장고 어드민 같은 경우에 1.11 버전부터 이제 뭐 굉장히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사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고 그라펠리라는 라이브러리 사용하시면 좀 더 UI도 좋고 뭐 데이트 피커 같은 편리한 위젯도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장고 어드민을 사용하기 쉽게 만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위직이라는 말은 뭐 옛날부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쇼핑몰 관리하시는 분들은 HTML을 할 줄 몰라요. 왜냐하면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GUI를 통해서 직접 편집하면은 그게 실제로 결과물로서 나오는 그런 에디터를 삽입해야 돼서 왜냐면 이제 쇼핑몰에는 뭐 이벤트나 공지사항 같이 직접 HTML 콘텐츠를 수정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썸머노트라고 굉장히 유명한 위직 에디터가 있고 이제 장고 썸머노트는 그걸 이제 장고에 쉽게 통합 가능한 애드온이라서 이걸 사용해서 그런 위직 기능을 개발을 했고요.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로도 안 되는 경우에는 장고 폼 에셋이라고 이제 장고에 탑재되어 있는 기능인데
어드민 UI에 커스텀된 JS나 CSS 파일을 동적으로 삽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기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작업을 했습니다. 직접 제작 UI 같은 경우는 사실 회사마다 그 모든 비즈니스라든지 어떤 니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한 가지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어드민 LT라는 그 관리자용 템플릿이 이제 무료로 공개되어 있거든요. 이 트위터 부트스트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부트스트랩 마크업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굉장히 예쁜 관리자 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차트나 데이트 피커 같은 관리자 페이지에 필요한 요소들이 기본 탑재되어 있고요. 쇼핑몰을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매출 통계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매출 통계는 이제 복잡한 SQL 구문들을 수행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이제 SQL 같은 경우는 유지 보수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장고 어그리게이션 함수들을 사용해서 꽤 복잡한 통계 구문도 가능한 처리를 하려고 했고요. ORM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조인 구문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장고에 보면 로우 메서드라는 게 있는데 이걸 통해서 직접 쿼리를 날릴 수 있도록 개발을 했습니다. 매출 통계를 할 때 뭐 한 번 요청에 수백 개의 쿼리가 실행되는 경우가 빈번해서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는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이 캐시옵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장고 쿼리셋의 결과를 이제 레디스에 쉽게 캐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변할 여지가 적고 통계 기능에서 자주 호출되는 애들을 이제 레디스에 캐싱하도록 해서 속도를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장고 쿼리셋 뒤에 저렇게 캐시라고 붙이기만 하면은 바로 그 결과가 캐싱되기 때문에 기존 장고 코드에 굉장히 쉽게 통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매출 통계를 열심히 뽑았으면 그걸 시각화를 해야 되는데요. 뭐 차트 관련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많지만 저희는 이제 구글 차트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폭넓은 차트 종류를 지원하고 커스텀을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 사진 보시면 실제 저희 매출 통계 화면을 일부를 떼온 건데, 뭐 그 매출 담당자가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다양한 차트 형태로 저희 매출을 표현할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이제 관리자 사이드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는 게 비동기 작업하고 작업 스케줄링인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게 쇼핑몰에서 비동기 작업이 왜 필요하냐, 그냥 웹페이지인데, 그리고 작업 스케줄링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데, 실제로 쇼핑몰을 운영하다 보면 그런 게 많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비동기 작업 같은 경우는 고객의 액션과 함께 작업이 실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 작업이 사용자 경험에 굉장히 해로운 블로킹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작업들, 뭐 예를 들면 저희 인테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뭐 이메일이나 SMS, 카카오톡을 주문 완료 시점에 발송을 하는데 그게 외부 API랑 I/O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블로킹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아니면 애초에 실행 시간이 긴 경우가 있어요. 뭐 회원 대상으로 대량으로 SMS를 발송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매출 담당자가 굉장히 넓은 범위로 매출 통계를 요청했을 경우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 비동기 작업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쇼핑몰에서 이제 작업 스케줄링, 쉽게 말씀드린 크론탭인데, 뭐 매일 자정 이제 멤버 대상으로 저희 매출 통계가 항상 발송이 되는데, 이런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물류센터로부터 그 운송장 정보를 이제 일정 시간마다 가져와야 된다든지, 아니면 매월 10일에 회원 등급을 평가해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작업들이 작업 스케줄러로서 필요했고요. 그래서 이걸 구현하는 데는 셀러리라는 파이썬 프로젝트를 사용했고, 파이썬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셀러리 같은 경우는 데코레이터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장고 코드와 유연하게 통합이 가능하고요. 태스크 부하가 늘어날 경우에는 태스크 큐만 공유하면 워커가 어디에서 실행되든지 그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손쉽게 확장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셀러리에서 제공하는 데코레이터 기능을 이용해서 태스크를 등록하는 예시 코드를 보여드린 건데요. 저렇게 app.task라는 데코레이터로 감싸주기만 하면 그 셀러리에 태스크를 등록하실 수가 있고요.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비동기로 처리하고 싶은 작업에 뒤에 .delay라는 메서드를 호출하기만 하면 비동기로 작업이 실행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통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작업 스케줄링 같은 경우도 이 셀러리라는 패키지 하나로 다 해결이 되는데요. 셀러리 비트라고 그 셀러리에 내장된 작업 스케줄러를 사용하시면 다양한 방식으로 스케줄을 지정 가능하고 장고 세팅스 파일에 이렇게 통합도 할 수 있습니다.
셀러리가 분산형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태스크나 워커의 이제 실행 결과를 이제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모니터링하는 실시간 툴이 셀러리 플라워라고 별도로 개발되어 있는데 이걸 같이 사용하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제가 발표 시간이 20분인데 질문 시간 없이 마지막까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WS를 통한 서비스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개발된 파이썬 코드에 대해서 서비스 초창기에는 뭐 카페24라든지 나야나라든지 이런 호스팅 서비스를 사용했었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툴들이 많아질수록 점점 서버 유지보수 부담이 굉장히 커졌어요. 특히 저희는 식품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개발팀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소규모 개발팀을 위해서는 소규모 개발팀을 위한 데브옵스에 있어서는 클라우드가 필수적인 선택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근데 AWS를 저처럼 꽤 오랜 시간 사용한 사람도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는데 보통은 이제 AWS를 처음 쓰시는 분들은 나는 그냥 장고 서비스를 올리고 싶은데 AWS는 너무 알아야 될 게 많다 이렇게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이 일래스틱 빈스토크라는 AWS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그런 고민을 어느 정도는 해결하실 수가 있고요. 이 밑에 이렇게 수많은 AWS 관련된 리소스들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서비스가 가능한 상태로 이제 묶어주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은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많은 노하우가 없어도 코드만 올리시면 바로 서비스를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빈스토크는 개발 언어나 버전에 따라서 일종의 템플릿을 제공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엔지닉스, 아파치, 그린 유니콘 같이 이제 파이썬이나 장고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스택을 직접 구성하실 필요가 없고 자동으로 구성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 프로젝트 디펜던시 역시 이제 PIP 통해서 자동으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도 뭐 쉽게 적용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GUI를 통해서 뭐 오토 스케일링이나 로드 밸런싱 같이 좀 고급 기능이라고 보여지는 애들도 쉽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압축 파일을 묶어서 올리거나 아니면 git push 아니면 뭐 CLI를 통해서 이렇게 쉽게 배포를 할 수가 있고요. 이 화면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이제 커밋을 하고 배포하는 과정을 보여드린 건데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커밋을 하고 그냥 푸시만 하면 바로 서비스의 라이브가 되거든요. 네, 지금 발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저희 이제 S3랑 클라우드 프론트 쪽이에요. 장고에서 콜렉트 스태틱 명령어 다들 아실 텐데 일반적으로는 이걸 하는 이유가 아파치나 엔지닉스 같은 웹 서버가 제공하는 게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장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쇼핑몰에선 특히 스태틱 파일에 관련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AWS 서비스 중에 S3라는 서비스가 이것과 관련된 서비스고요. 장고 스토리지를 사용하시면은 이 스태틱 미디어 파일을 손쉽게 AWS3와 연동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과 달리 스태틱한 파일은 전부 AWS3가 제공을 하고 있고 이렇게 제공함으로써 좀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장할 수가 있고요. 더 빠르게 하고 싶으시다면 클라우드 프론트라는 기능도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데 AWS에서 제공하는 CDN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랑 다르게 클라우드 프론트가 완전 앞쪽에 있는데 클라우드 프론트 같은 경우는 장고에 의해서 생성되는 리소스들도 동적인 것들 제외하고는 전부 다 캐싱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브랜드 소개 페이지는 거의 변하지 않는데 장고가 서빙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캐싱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장하는 스택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뒤에 부록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나중에 제 발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